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제 말이 말 같지 않으세요? 하얀 분말이 박선자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코 속으로 들어온 차가운 화학물질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눈을 뜨려 해도 따가워서 눈물만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 이유진이 들고 있던 소화기에서 뿜어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선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치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 앞에서, 사랑하는 손주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3살배기 손주 하늘이는 이 광경을 보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의 우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는 소화기 분말로 새하얗게 변한 할머니를 보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복도 바닥에는 하얀 가루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선자의 검은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스며든 분말이 마치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화학물질 냄새가 현관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분말을 닦아내려 했지만 손등에도 하얀 가루가 묻어날 뿐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도연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아내가 들고 있는 빨간 소화기만 바라봤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이 가정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간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 누르고 행운 찾아가세요. 이야기는 1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자는 오늘도 손주 하늘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워킹맘인 며느리 유진이 회사에 나간 사이 온종일 아이와 함께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모은 돈으로 강남에 있는 이 아파트도 사주고 시골 땅 재개발 보상금까지 받아가며 아들 부부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왔습니다. 하늘이가 칭얼거리며 보채자 선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느리가 미리 준비해둔 유기농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각 10만 원이 넘는 유기농 식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것보다는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를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 하늘이는 할머니 손맛을 아는구나. 선자는 미소를 지으며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가 거실에서 놀다가 소파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선자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지만 하늘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늘아, 괜찮아. 할머니가 깎아줄까? 선자가 아이를 달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일찍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들려온 것은 예상치 못한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애 하나 똑바로 못 보세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자마자 시어머니를 책망한 것입니다. 선자는 당황했습니다. 아이가 다친 것도 아니고 단지 놀다가 넘어진 것뿐인데 이렇게 화를 내는 며느리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하늘이가 소파에서 굴러떨어졌는데 괜찮아. 큰 상처는 없어. 그러니까 제대로 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회사에서 일하느라 죽을 맛인데 집에서는 애 하나 제대로 못 보고. 유진의 히스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TV는 왜 보여주고 맘대로 먹을 것도 주고. 저는 아이 교육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는데요. 맨날 아이만 울리고 정말 답답해요. 선자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며느리의 거센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도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이는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선자는 이 모든 상황에서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자는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필요한 말만 건조하게 전달했습니다. 어머니, 하늘이 어린이집 보낼 준비됐죠? 목소리에는 얼음이 끼어 있었습니다. 선자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는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모든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선자는 점점 더 작아져만 갔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인데도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지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비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과자를 주고 TV를 보여주는 것까지도 문제 삼았습니다. 아이한테 뭘 먹이고 뭘 보여줄지는 엄마인 제가 정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봐주신다고 해도 선은 넘으면 안 되죠. 유진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선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거센 기세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평생 키우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남편 보세요. 제대로 된 말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이 말에 선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까지 모독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들 도연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너는 뭔 생각이야?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선자의 마음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만해, 그냥 넘어가자. 결국 도연이 입을 연 것은 이런 말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상황을 그냥 덮어버리려고만 했습니다. 선자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며느리는 자신을 무시하고 아들은 자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선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침묵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진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선자가 식탁을 치우려고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젠 그만 좀 드세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선자의 손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손주 하늘이 앞에서는 더욱 잔혹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하늘이가 뒤처지는 것 같아. 아이 앞에서 할머니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선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자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집안에서는 며느리의 냉대와 아들의 방관에 시달려야 했고 밖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할머니 좀 문제 많다던데? 아이 교육에 너무 간섭한다고 하던데. 유진이 학부모들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선자는 이제 정말로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진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선자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늘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가 할머니를 찾으며 울고 있었는데 유진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또 울리셨네요. 한마디로 시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선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얘가 엄마를 찾아서 우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선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유진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럼 달래는 법도 모르세요? 맨날 아이만 울리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현관 앞에서 벌어진 이 말싸움은 급속도로 격화되었습니다. 선자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번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진이 화가 나서 현관에 놓여있던 자신의 명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명품 가방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구두도 벽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이번에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아가, 내가 내 손주 봐주면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니?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말에 선자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번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아, 아이 앞에서 이러는 건 교육에 좋겠니? 선자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유진의 분노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현관에 놓여있던 자신의 명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넘는 에르메스 가방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가방에서 화장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짜증나게. 이번에는 비싼 구두를 집어들어 벽에 던졌습니다. 구두가 벽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고 하늘이는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아이의 울음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교육하려 든다는 생각에 유진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유진은 엘리베이터 옆에 비치되어 있던 가정용 소화기를 발견했습니다. 유진은 엘리베이터 옆에 비치되어 있던 가정용 소화기를 발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그녀는 그 소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으악! 하얀 분말이 선자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코 속으로 들어온 차가운 화학물질에 선자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은 따갑고 목은 칼칼했습니다. 평생 이런 치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이 광경을 보고 더욱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이의 절규하는 울음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렸습니다. 도연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도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기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이웃인 이정미가 장을 보고 올라오다가 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정미는 경악했습니다. 소화기 분말로 범벅이 된 선자와 손에 소화기를 들고 서 있는 유진, 그리고 울부짖는 아이까지. 이런 참담한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도에 흩어진 하얀 분말과 화학물질 냄새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자 씨, 괜찮으세요? 이정미가 급히 달려가 선자를 부축했습니다. 선자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가슴속에서는 뭔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이 모든 것을 목격해버렸으니까요. 저는 유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정민은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경찰 불러야겠네요. 이정미의 말에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선자가 떨리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들어가세요. 선자는 아직도 며느리를 감싸려 했습니다. 아들과 손주를 생각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정민은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선자의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선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소화기 사건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선자는 며느리에게 당한 얼굴의 상처를 거울로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꺼풀이 부어있고 입술 옆에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시어머니를 냉대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의 친정어머니 장미숙이 찾아왔습니다. 딸로부터 상황을 들은 그녀는 사돈인 선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돈이 좀만 이해하세요. 그리고 육아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건 선 넘으셨어요. 선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것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이 잘못했다고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선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장미숙은 단호했습니다. 아이 교육은 엄마가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좀 물러서 계세요. 장미숙의 말에는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딸만 편드는 모습에 선자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등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들 도연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끝내 어머니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내가 일도 하고 육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좀만 이해해 주세요. 도연의 말을 들은 순간 선자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우고 사랑한 아들이 자신보다는 아내의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너까지. 선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부터 유진의 냉대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선자가 식탁을 치우려고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젠 그만 좀 드세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선자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손주 하늘이 앞에서는 더욱 잔혹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옛날 방식으로 가르치면 하늘이만 손해예요. 아이 앞에서 할머니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선자의 마음은 찢어져 나갔습니다. 유진은 이제 선자를 완전한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선자가 거실에 있어도 마치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가족 대화를 할 때도 선자만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여보, 하늘이 몬테소리 어때?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길까? 그래,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늘이 교육에 대한 모든 결정을 선자와는 상의 없이 진행했습니다.
선자가 우리 하늘이는 아직 어린데 라고 말하려 하면 유진은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교육 방식을 모르시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선자가 하늘이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려 하면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라며 가로막았습니다. 손주와 함께 그림책을 보려 해도 하늘아, 이리 와, 엄마가 더 재미있는 책 읽어줄게라며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심지어 하늘이가 할머니를 찾으면 할머니는 바쁘시니까 엄마랑 놀자라며 아이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선자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손주와도 제대로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서랍을 열어 오래전부터 먹고 있던 혈압약과 당뇨약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약병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혼잣말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아들 앞에서, 손주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내려다봤습니다. 2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모든 것이 번져 보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조용해질까? 손에 쥔 약병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랐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가 돌잔치를 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가족이 행복해 보였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웃는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주 하늘이의 사진을 떼어내서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주만큼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이제 그 아이도 엄마의 영향으로 할머니를 멀리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을 입에 가져가려던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끝내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결국 약병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약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하나 굴러가는 알약들이 마치 자신의 희망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선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죽을 용기도 없는 자신이 한심했고 이런 상황에 놓인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선자는 바닥에 흩어진 약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손가락 끝이 시려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지만 그 잠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도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과 아들의 침묵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소화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분말이 자꾸 꿈에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자의 상태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회사에 나갔고 도연 역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히려 선자가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 집 안 분위기가 더 무거워진다는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선자는 이제 정말로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이 뻗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힘없이 장을 보러 나선 선자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평소보다 등이 더 구부정해 보였고 걸음걸이도 느렸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이웃 이정미가 선자를 발견했습니다. 선자 씨. 이정미가 급히 달려와 선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선자의 상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눈가에는 멍이 아직 남아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선자 씨,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이정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자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이정미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미야.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미는 선자를 마트 한 구석으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지. 선자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동안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대우, 아들의 방관, 그리고 소화기 사건까지. 말하는 동안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정미는 듣는 내내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며느리가 소화기를? 그것도 아이 앞에서? 이정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자야, 억울하면 참지 마. 이제는 끝까지 싸워. 내가 증인 돼줄게. 이정미의 말에 선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하늘이가 더 힘들어져. 하늘이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이가 힘들어하고 있어. 아이가 그런 걸 보고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 이정미의 말이 선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때 마침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이웃 김 선생이 지나가다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이 할머니시죠? 김 선생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선자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이정미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자 김 선생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하늘이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김 선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늘이가 자꾸 엄마가 할머니 때렸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할머니가 무서워서 운다고도 하고요. 선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아이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김 선생의 말에 선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정미가 선자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선자야, 이제는 정말로 결정해야 할 때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싸울 차례다. 선자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서서히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미야, 선생님 고마워요. 이제는 정말로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선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며느리와 아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강력한 카드가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선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정미와 김 선생의 도움으로 경찰서에 가서 폭행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웃의 목격담과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 그리고 하늘이가 무의식 중에 한 말들이 모두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CCTV에는 없었지만 이정미의 생생한 목격담과 김 선생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정과 기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적 파장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소화기를 뿌렸다면서 아이 앞에서 정말 저런 사람과는 아이를 같이 놀게 할 수 없어. 유진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는 아무도 그녀와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고 하늘이도 친구들과 놀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들 도연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가정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시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승진은 물론 물 건너갔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도연이 집안일이 좀 복잡하다더라. 아내가 시어머니를 때렸다면서 방관한 것도 문제지. 직장에서의 신뢰는 하락했고 그동안 쌓아온 인맥도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도연은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자가 시골에 있던 땅의 재개발 보상금을 정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30억 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상금을?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유진 역시 패닉 상태였습니다. 강남의 이 아파트도 그동안의 여유로운 생활도 모두 시어머니의 돈으로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갑자기 왜 이러셔? 지금 와서 어떡하긴. 내가 저지른 일이야. 부부는 매일 밤 싸웠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자가 모든 재산을 미국에 있는 둘째 딸에게 증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뿐만 아니라 적금, 보상금까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유진의 친정어머니 장미숙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사돈, 그래도 아들 몫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연이도 당신 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장미숙은 분개했지만 선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는 제가 정할 일입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잖아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자의 단호한 태도에 장미숙은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순한 시어머니로만 알고 있었던 선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과 유진은 선자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심지어 장미숙까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유진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다시는 절대 그런 일 없을게요. 사돈, 이렇게 갑자기 정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장미숙까지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도연도 함께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심보다는 경제적 불안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선자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내 결심은 변하지 않아. 선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와 모욕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머니, 하늘이는 어떡해요? 하늘이 생각해서라도. 유진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선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하늘이? 내가 하늘이 앞에서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그 아이한테 할머니가 어떤 존재로 보이게 만들었는데?
선자의 말에 유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뿌린 씨앗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라고요? 유진의 절규 같은 목소리에도 선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평생 모은 집과 적금, 그리고 시골 땅 보상금까지 모두 미국에 있는 딸에게 상속수속을 밟았습니다. 총 재산 규모는 40억 원이 넘었습니다. 도연과 유진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나가야 했고, 도연은 회사에서도 더 이상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정과자가 되어 취업도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늘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할머니에게 더욱 애착을 보였습니다. 엄마의 폭력적인 모습을 본 후 오히려 할머니가 더 안전한 존재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랑 살래요. 하늘이가 선자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선자는 손주를 꼭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 할머니가 지켜줄게. 선자는 하늘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있는 미국으로 가서 손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로 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 짐을 싸고 있는 선자를 보며 도연과 유진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가시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선택한 길이야.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 선자는 마지막으로 하늘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선자는 손주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야. 할머니가 너를 제대로 키워줄게. 하늘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안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선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마지막 복수는 이 아이와 나의 평온한 삶이다. 그렇게 선자는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엄성을 되찾는 순간 선자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뒤에 남겨진 도연과 유진은 텅 빈 집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나요?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실 분들도 있고 시어머니의 입장을 더 이해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좀 더 아름다워지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